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삶을 깊이 탐색하고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오래된 친구와 같은 추억에 대해 철학적인 시선으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따스함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추억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로운 존재일까요? 때로는 그 달콤한 향기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감정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을 이룹니다. 이 도서관 속에는 기쁨과 환희, 그리고 성장과 배움의 추억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후회와 미련의 기억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친구들과의 추억, 빛나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함께 장식했던 이들과의 기억은 우리의 가슴 한켠에 특별한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아무런 계산 없이 서로에게 온전히 기대고 작은 것에도 크게 웃으며 세상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때로는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억들은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우리를 감싸 안아주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말하듯 모든 것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양이 밝은 빛을 주지만 때로는 그림자를 들이우듯 소중한 추억 또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둠을 들이울 수 있습니다. 웹 검색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향수병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넘어 우리의 삶에 심리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안정적이었던 과거의 환경이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과거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안정감, 이해, 그리고 소속감을 현재의 관계에서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와 역동성을 가집니다. 이때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현재의 관계들을 평가하고 이상적인 과거의 틀에 현재를 끼워 맞추려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종종 실망감으로 이어지며 현재의 소중한 인연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친구들과의 추억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현재의 관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보다는 과거의 익숙함만을 좇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추억은 마치 달콤한 독처럼 우리의 현재를 침범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달콤한 독은 때로는 우리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우울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멀어져 새로운 것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통제감을 상실했다고 느끼며 무력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부작용들은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 이어져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과 같은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편안함 속에서 얻었던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를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구축해야 하는 부담감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내면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소중한 추억들을 부정하라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되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삶은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에 있습니다. 과거는 교훈과 지혜를 주는 스승일 뿐, 우리의 삶을 옥죄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현재 감정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고 과거의 추억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 있던 창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추억의 양면성을 이해하기 달콤한 위로와 교묘한 속박, 그리고 그 너머의 진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의 보물처럼 간직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했던 유쾌한 장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던 따뜻한 위로, 혹은 함께 꿈을 꾸며 밤새도록 이야기 나누던 순간들. 이러한 기억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듯 우리는 과거의 순간들을 회상하며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때로는 이 달콤한 추억들이 우리를 현재로부터 단절시키고 새로운 경험과 성장을 가로막는 교묘한 속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과거의 그림자를 좇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현재의 도전을 외면하거나 지나간 관계의 이상형에 매몰되어 새로운 관계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자기 성찰이야말로 우리가 추억의 양면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거울일 수 있지만 그 거울에 비친 과거의 모습에만 집착하여 현재의 내 모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친구들이 주었던 위로와 지지는 소중하지만 그들이 항상 우리의 현재를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과거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아야 합니다. 등대가 길을 안내하지만 그 불빛 아래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현재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과거를 건강하게 기억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건강한 분리,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이렇지라는 현명한 인식의 전환. 과거는 흘러간 시간이고 현재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재단하려 합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와의 추억은 강렬한 감정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현재의 새로운 관계나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 친구의 모습과 비교하며 그 관계의 깊이를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내 옛 친구는 이랬는데, 그때 친구들과는 정말 잘 통했는데와 같은 생각들은 현재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새로운 관계 형성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현실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지라고 인정하되, 하지만 지금은 이렇지라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과거의 틀에 현재를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관계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과거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 작업은 마치 오래된 지도를 참고하되 새로운 나침반을 들고 미지의 길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는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현재를 향해야 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그 회상이 현재의 기회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들기보다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했듯이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과거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현재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길일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개방성,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미지의 인연을 맞이하는 용기. 오래된 친구들과의 추억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과거의 관계들이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져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망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의 사회적 지지망을 약화시키고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혹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오래된 와인을 맛보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은 맛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인연들에 대해 기꺼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가고 소통하려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었던 안정감과 편안함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발판이 되는 관계들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든든한 그늘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씨앗을 심지 않으면 숲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우리는 각기 다른 생각과 문화를 접하고 이는 우리의 인지적 유연성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넓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를 열어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 또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관계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미지의 인연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운 관계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를 현재에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 됩니다. 과거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탐험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채롭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기술력이,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며 깨닫는 진정한 만족. 과거의 추억에 갇히는 또 다른 부작용은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옛 친구들과의 추억에 잠겨 있다면 현재의 즐거움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라고 강조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의 mindfulness과 같은 연습은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변의 소리, 공기의 온도, 지금 느끼는 감정 등 오감을 통해 현재의 순간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현재에 집중하게 하고 성취감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과거의 추억은 아름다운 그림일 수 있지만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감상하되 현재라는 캔버스 위에 우리 자신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행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지리 존재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묶여 있다면 현재의 행복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을 넘어 현재의 순간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따뜻한 커피, 쏟아지는 햇살,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 설정 및 집중은 향수병 극복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우리를 현재에 몰입하게 하고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혹은 특정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것 모두가 현재에 집중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 또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우리가 현재에 더욱 활력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는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이며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은 백지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손안에 있는 진정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창조하고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말고 현재의 찬란한 빛 속으로 걸어 나오세요. 그 빛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자기 성찰과 용기 있는 결단 성장통을 넘어 진정한 자유와 자아 실현으로 오래된 친구와의 추억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내가 과거의 추억에 이토록 매달리고 있는가? 과거의 관계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의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진솔한 답변을 찾아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뿌리 깊이 박힌 낡은 나무를 뽑아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성장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과거의 감정적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현재의 자신에게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일정한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결단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존중과 자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임으로써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더욱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능을 개발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우리를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행복은 최고의 복수이자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의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건강한 해결책을 찾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자유는 어떤 과거의 추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이는 우리가 비로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의 추억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추억이 우리의 현재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잠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마치 아름다운 유산과 같아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묶여 현재의 삶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하고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디오를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혹시 과거의 추억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갇혀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의 빛을 온전히 누리고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과거의 총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빛나는 길을 개척해 나가십시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용기와 도전을 응원하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펼쳐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 현재의 나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평소 가보고 싶었던 장소를 방문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유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을 믿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깊은 행복을 느끼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마음이 시리도록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뇌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며 깊은 절망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작은 배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폭풍을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지금 혹시 그런 깊은 마음의 상처와 씨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드는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고 진정한 당신의 모습으로 단단히 서는 방법에 대해 철학자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길고도 복잡한 여정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어 당신이 겪는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빛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하고 그 강인함으로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위한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자신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갇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잊거나 부정하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여 당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불안함, 두려움, 분노, 슬픔, 혹은 좌절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을 억지로 가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분출되어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감정들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는지 솔직하게 마주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첫걸음이며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실수투성이인 존재들입니다. 나는 완벽하거나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적 사고는 당신을 더욱 옥죄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당신의 강점과 약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인정하고 균형 있게 바라보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치 캔버스 위에 다양한 색깔의 물감이 있듯이 당신의 정체성 역시 다채로운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색 하나만이 당신을 온전히 정의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에게도 더욱 솔직하고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라는 자기 비하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당신 안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듯이 당신의 내면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과정은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기둥을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기둥이 굳건할 때 외부의 어떤 바람에도 당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많은 어려움은 소통의 부재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끓는 주전자의 김을 억지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혹은 내부에서 골마 터져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상대방의 특정 행동 때문에 나의 감정을 느낀다와 같이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사용하여 당신의 감정을 비난 없이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 대신 내가 방금 한 말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감정을 주어로 하여 전달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방어적인 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성숙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경청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섣불리 평가하지 마세요.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들에게 존중과 신뢰를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목소리 톤과 같은 비언어적 소통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진심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세와 표정을 통해서도 전달됩니다. 편안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몸짓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관계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갖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려 노력하십시오. 갈등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흙을 파헤쳐 씨앗을 심고 새로운 생명을 키우듯이 갈등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의사 전달은 오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의견을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아가듯이 당신의 메시지를 명확히 제시하면 상대방도 길을 잃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관계의 튼튼한 다리이며 이 다리를 튼튼하게 놓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하세요. 이 다리가 견고할 때 당신과 상대방은 서로에게 더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마음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관계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소중한 꽃에 더 많은 정성을 쏟듯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반대로 당신을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거나 재조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해로운 잡초는 뽑아내고 아름다운 꽃에
더 많은 물과 영양분을 주어야 정원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경계 설정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견고한 울타리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은 유한합니다. 타인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응하기보다는 당신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요라고 솔직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존엄성을 나타내며 타인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당신을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계는 당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에게는 당신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모든 관계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비난적인 태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듯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할 때 관계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도 관계를 돈독히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쌓으십시오. 공통의 관심사는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계의 즐거움과 활력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표현을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작은 행동이나 도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에 긍정적인 윤활유를 더합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주고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10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지혜로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마음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나 상황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혹은 미리 대처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측 가능한 스트레스는 미리 대비함으로써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오기 전에 창문을 닫고 대비하듯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재충전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휴식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자기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고대 로마의 격언처럼 말입니다. 마음 챙김의 mindfulness 연습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당신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나뭇잎을 판단 없이 바라보듯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며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활동에 몰두하며 잠시 동안 현실의 어려움을 잊고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책을 읽거나 자연 속을 걷는 모든 활동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에게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전문가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상처를 혼자서 감당하려 합니다. 마치 부러진 뼈를 혼자서 맞추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듯이 마음이 아플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상담은 당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는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당신의 감정이나 행동 패턴을 이해하도록 돕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열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이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커플 상담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관계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시선이 관계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마치 험난한 산길을 홀로 걷기 힘들 때 능숙한 등산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한 길잡이를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 지혜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성장을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3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과연 30년 후에도 당신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걸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마치 굳건한 뿌리가 폭풍우를 견디고 더 크게 자라듯이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경험은 당신이 어떤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당신을 더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은 결국 당신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감정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용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회복력과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욱 빛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당신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며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는 이 모든 지혜들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소중하며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고 당신의 관계가 건강하며 당신의 삶이 매일매일 더 밝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지피고 그 불꽃이 당신의 삶을 밝히는 큰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심이 담긴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